안녕하세요, 펄스의 아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지난번 레이저 키보드 리뷰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PC 주변 기기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보드를 구매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키보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세 가지 형식의 키보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녀석은 기계식 키보드, 그리고 이건 멤브레인 방식의 키보드입니다. 여기 보이는 노트북은 리뷰할 건 아니고요. 여기 달려있는 키보드가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기계식과 멤브레인 그리고 펜타그래프가 가장 대표적인 키보드 분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 입력 방식에 따른 구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여기서 멤브레인 방식을 변형한 플랜저 방식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변형시킨 무접점 키보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의 정체를 하나씩 벗겨봅시다. 우선 멤브레인 키보드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멤브레인 키보드입니다. 멤브레인 키보드는 얇은 플라스틱 막에 구리 패턴을 인쇄한 접점 스위치를 러버돔이라고 하는 고무막으로 전기 신호를 통하게 해서 입력하는 방식의 키보드입니다. 실질적으로 펜타그래프나 버클링 스프링 방식의 키보드도 멤브레인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멤브레인 하면 얇은 멤브레인 스위치에 러버돔을 사용해서 입력하는 방식의 통칭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고무판의 탄성으로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음에서 무엇보다도 유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걸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단 러버돔만으로 키의 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내구성에 있어서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키감을 살리는 다양한 방식의 변종 멤브레인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펜타그래프 키보드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대부분 노트북에 사용되는 키 입력 방식입니다. 멤브레인과 다른 점은 러버돔이 위로 돌출되어 있고 키캡 아래쪽에 X자로 된 지지대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서 키 높이가 매우 낮아 소형화에 유리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장점을 살린 슬림형 키보드 등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무게 또한 가벼운 편입니다. 기본 방식은 멤브레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키 입력 시 소음에서 마찬가지로 유리하고요. 그리고 키감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다만 러버돔 방식과 키 높이가 낮기 때문에 키 입력 부분이 좀 낮습니다. 그래도 내구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랜저 방식입니다. 멤브레인 키보드 구조에서 조금 더 보강된 러버 스위치를 사용하고, 러버 스위치를 직접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우징 프레임과 플랜저라고 불리는 독특한 모양의 플라스틱 구조물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멤브레인 기반이기 때문에 멤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적 설명보다는 왜 플랜저라는 방식이 생겨났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멤브레인 방식에서는 필연적으로 키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럽긴 하지만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식 키보드보다는 저렴하면서 또 비슷한 키감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플랜저 키보드를 광고할 때는 기계식 키보드와 키감이 유사하다는 광고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계식과 비슷한 키감을 생각하신다면 많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접점입니다. 무접점 방식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전 용량식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접점 방식으로 분류하는 건 정전 용량식만을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는 광축도 무접점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접점 파트에서는 정정 용량 방식과 광축 방식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용량 방식은 일단 멤브레인 방식의 일부분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러버돔이 존재하지만
하지만 러버돔의 역할이 멤브레인과는 다릅니다. 러버돔은 스프링이 있는데 이 스프링을 감싸며 보조 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판의 접점을 사용해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프링의 압축에 따른 정전 용량차에 따른 전압차죠. 전압차를 이용해 입력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키보드 방식과 달리 키입 역시 접점이 존재하지 않고 눌러진 압력에 따른 전압 변화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내장 스프링과 그 위를 싸고 있는 러버돔으로 인하여 독특한 키감을 선사해줍니다. 보통 사각거리는 느낌이라고 표현되는 키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축은 엄밀히 따지면 무접점으로 분류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접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무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광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옵티컬 키보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접점으로 불리고 있는데 광축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접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적외선 옵티컬 센서가 접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광부와 수광부가 한 조를 이루고 있으며 키를 눌렀을 때 발광부에서 수광부로 이어지는 적외선이 단절되는 것으로 키 입력을 인식합니다. 구조가 단순하기에 내구성이 좋은 편이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RGB 백라이트의 구현도 이 단순한 구조 덕분에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키감에 있어서는 단순한 이 구조 때문에 좀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기계식 키감과 유사하게 살리기 위해 스프링을 채용하면서 유사한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계식과 비슷하게 다양한 키 입력 구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식의 적축이라든지 갈축, 적축, 청축 이런 것들이 있듯이 광축에도 그런 어떤 구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고장났을 때 수리가 쉽지 않다는 점과 또 대부분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계식입니다. 최근 가장 활발하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클릭형과 넌클릭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리니어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접점 입력 방식이지만 키가 구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키감을 형성하기에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보통 체리사의 키를 채용해서 사용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체리사에서 생산 공급하는 그 키축 방식을 이용해서 흑축, 청축, 갈축, 적축 등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축별 특징을 살펴보면 흑축의 경우 리니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리니어 방식은 키를 눌렀을 때 스프링의 압력만으로 키를 누르게 됩니다.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청축과 같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소음 부분에서는 좀 조용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프링의 이 반발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키압이 높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압이라는 게 결국은 키를 눌렀을 때 이제 조금 더 얼마나 힘을 주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흑축은 조금 작업하실 때 키를 사용하실 때 스트레스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청축입니다. 청축은 클릭형 방식입니다. 정통적인 방식의 기계식 키보드는 청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 외에 중간에 걸쇠 부분이 있어서 걸리는 느낌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딸깍거리는 특유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키압은 흑축보다는 낮지만 청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딸깍거리는 느낌과 그 느낌을 통해서 전해지는 고유의 키감과 소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용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특유의 키감과 키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갈축입니다. 갈축은 청축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키압은 청축과 비슷하지만 특유의 딸깍거리는 소리가 삭제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흑축과 청축보다는 가벼우면서 살짝 걸리는 기계식 특유의 키감을 느끼고 싶으면서 소음 부분은 제어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축보다는 정숙함을 제공합니다. 자, 적축입니다. 적축은 기본 방식이 흑축과 비슷합니다. 흑축과 비슷하지만 키압이 흑축에 비해서 약해진 모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힘을 들이고도 쉽고 빠르게 타이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모델입니다. 기계식이지만 리니어 방식으로 정숙함을 제공하면서 키압은 높지 않아 작업 스트레스가 낮은 게 장점이라고
키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키보드 제조사에서 기계식 키보드를 제작하면서 자사만의 키보드 키축을 선보이고 있는데, 명칭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제조사의 제조 특수한 목적에 따른 강화된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흑축, 청축, 갈축, 적축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의 그린축이나 옐로우축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는 키보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 같은 키보드 같아도 구동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어떤 키보드가 가장 좋은 키보드고 나에게 맞는 키보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구분이 없어지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제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렴한 보급형에서 고급형까지 특정 키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싼 키보드가 좋은 키보드는 아닙니다. 또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나쁜 키보드도 아닙니다. 멤브레인이 싸구려다, 기계식이 무조건 좋다도 아닙니다. 내가 사용하는 목적과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구매하시는데 드릴 수 있는 예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기회 비용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기계식 키감이 좋은 사람 또는 멤브레인의 키감이 좋은 사람, 각각의 입맛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많은 종류의 키보드가 생산되고 시장에 나와 있는 이유는 결국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키보드는 무엇일까요? 찾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사실 때는 꼭 매장에 가셔서 직접 만져보고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좀 더 다양한 영상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벌스의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